이론 강의 25강 조세정책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108페이지 펴보시고요. 1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국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다. 자, 니은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에 속한다.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야지 답이니까 그냥 답이 2번이네. 자, 나머지 볼게요.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부여한다. 자,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게 맞지만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거죠. 이거 틀렸고. 1번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과한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건 종합부동산세고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 디귿은 그러니까 디귿 리을은 틀렸네요. 2번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인지세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취득세는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죠. 2번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이것도 맞죠. 자, 3번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공급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어떻게 돼?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동결 효과로는 공급 감소, 지가는 상승. 이렇게 되죠. 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 찾으니까. 4번 조세 정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 정가의 정확한 정의. 5번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되기도 한다. 자, 원래 세금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나 지자체에 재원을 조달하는 거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요 분배 불공평성을 개선. 이게 뭡니까? 형평성을 위해 부과되기도 하죠. 3번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방향에 유도할 수 있게끔 차등을 둬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죠.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요즘은 잘 알아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니까 바로 1번입니다. 2번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세금은 아무튼 완전 비탄력적이나 완전 탄력적이 아니면 다 뭐가 돼요? 전가가 됩니다. 뭐 중과가 되건 중과가 안 되건 간에 그냥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 소유를 촉진할 수 있죠. 세금 감면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해서 촉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의 취득세율, 이것도 세금을 지금 낮춰주는 거죠. 그럼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맞아요. 세금 낮춰주면 수요가 증가해. 세금 낮춰주면 공급도 증가하고. 5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요 지문이 되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비탄력적이에요. 왜냐면 임차인이 갈 만한 임대주택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거든요. 근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면 이제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의 탄력성이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임차인이 탄력적이 되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던 조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지문이 되게 좋은 지문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임차인에게 뭐가 조세가 덜 전가가 된다. 그 말이죠. 왜? 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이었던 임차인이 탄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4번 주택 구입에 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국가가 경제 정책을 펼치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죠.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또는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근데 세금 중에서
뭐 이유는 중요하지 않지만 헨리 조지의 토지세만큼은 후생이 손실되지 않아요. 그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 볼게요.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래요. 수요자가 임차인이죠. 공급자가 요게 임대인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더 탄력적이면 누가 더 세금 많이 내요? 공급자의 부담, 공급자가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부담이 더 커지죠. 자,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래요. 그러면 이번엔 이거니까 이 임대인의 탄력성이 더 큰 거네. 임차인보다. 그러면 누구의 부담이? 수요자, 임차인의 부담이 더 커지죠. 3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함으로 소비자 잉여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모르겠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함으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모르겠어. 이게 뭔지. 생산자 잉여. 자, 5번.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거래세 인상, 세금이나 국가의 경제적인 정책이 있어. 그러면은 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말이 후생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죠. 후생 손실. 이 말은 즉 비효율성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인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금 중에서 헨리 조지의 토지세만큼은 손실을 안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 위에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 뭔지 몰라도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비자 잉여 더하기 생산자 잉여가 여기서 얘기하는 후생입니다. 후생. 그러니까 세금을 때리죠. 그러면 요 소비자 잉여나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기 때문에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뭐 참고적으로 그냥 뭐 알 필요 없어요. 이거 두 개는 그냥 요 마지막 문장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금이나 무슨 경제 정책 펼치면 어떻게 해요? 경제 순손실, 후생 손실, 비효율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5번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자 일단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둘 다 지방세고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양도세가 국세인데 이 중에서 보유과세가 종합부동산세만 보유과세고 나머지는 다 처분 단계에서 과세합니다. 그리고 셋 다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답이 3번 종합부동산세밖에 없습니다. 6번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수요가 세금 부과하면 수요 증가 안 해요. 감소해요.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자, 수요 감소해서 주택 가격은 상승하죠.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아니죠. 재산세를 세금 부과하면 공급 감소 틀렸고. 3번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자, 세금 낮추면 수요 증가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4번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랑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완전히 반대로 써놨죠.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 안 팔고 기다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다 적어놨다. 자, 5번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래요.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그러면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헨리 조지의 토지세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헨리 조지의 토지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부과해도 이유는 뭐 알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답은 5번입니다. 7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그렇죠. 세금 낮춰주면 거래 활성화돼요. 2번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다. 맞고. 3번 양도소득세의 중간은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발생할 수 있죠. 요거. 자, 맞고. 4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보유단계 부과하는 조세다. 5번 재산세는 지방세로 취득단계에 부과한대요. 재산세가 지방세는 맞는데 취득단계가 아니라 보유단계에 부과하죠. 답이 5번이네요. 8번. 자, 요 8번은 이 표가 굉장히 좋은 표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아예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세금을 여기다 채워 넣자고요. 이 보유단계는 보유단계이면서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예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기다가 증여세. 요거 취득단계이면서 국세, 증여세, 상속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처분단계이면서 국세는 요거는 양도소득세, 양도세. 그 다음에 지방세이면서 보유단계에 있는 거 대표적인 거 재산세. 딱 우리 시험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도 다 맞춥니다.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억에 종합부동산세, 니은의 재산세, 디귿의 양도세.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요 표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9번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요. 어려운 개념입니다. 뭐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시험장에서 이런 거 만났으면 물음표. 2번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동결 효과죠. 3번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 맞고요. 4번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죠. 세금은 다 그냥 전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면. 5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긴 한데 지방세는 재산세만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그래서 답이 5번이네요. 자, 10번은 34회 문제였는데 이거 전원 정답 처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제위원이 쓸데없이 물세냐 인세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내는데 이게 지금 34회 동안 처음 괜히 시도했다가 오히려 틀리게 냈어요. 왜냐면 틀린 이유는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물건별로 과세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 재산세는 합산과세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 그냥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돼. 지방세냐 국세냐 취득단계냐 처분단계냐 보유단계에서의 조세냐 이거만 알면 되지. 이런 거는 세법에 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풀 필요는 없고 요 정도만 알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준 그런 문제죠. 자, 조세 정책은 세법에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만 상당히 쉽게 냅니다. 일반적으로 공법하고 관련된 문제는 되게 어려운데 세법에 관련된 문제는 쉽게 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